자, 3번 문제예요. 이게 삼각함수에서 이제 다 까먹어서 문제가 됐을 텐데, 이거는 이제 저희 삼각함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처음부터는 뒤로 갔을 때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일단 삼각함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의에 관련된 문제예요. 사실은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삼각함수는 다 똑같은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자, 일단 이 정의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좌표를, 이 삼각함수의 정의는 좌표의 표시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좌표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좌표를 표시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X축으로 3칸을 가고 Y축으로 4칸을 가라 해서 요것을 3,4다라고 쓰는 방법이 첫 번째 표시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표시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보통 3,4가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좌표 평면해가지고 찍었던 얘기가 요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면,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X축의 양의 방향,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시작하는 선이라 그래서 얘를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는 선. 자, 그러면 얘를 갖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막대기의 길이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떤 막대기가 쭉 돌아갈 건데, 이렇게 돌아갈 건데요. 그럼 이 막대기의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따져보면, 만약에 요 똑같은 좌표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랑 똑같은 게 이렇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길이가 필요합니다. 막대기의 길이가. 어느 막대기가 회전했느냐? 그럼 막대기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는 5가 될 테니까, 여기가 길이가 5가 되는 막대기를 휙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기가 휙 돌렸을 때, 그러면 요 길이가 5인 막대기가 돌아갔는데, 요때 요 각도, 즉 막대기의 길이와 회전한 각도를 가지고 좌표를 정의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요게 삼각함수예요. 그러면 막대기의 길이를, 그러면 얘는 어떤 거를 표시하면 되냐면, 자, 막대기의 길이하고요, 회전한 각도, 요 두 가지를 설명해주면 동일한 점을 갖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세타였다고 칩시다. 그럼 요 점을 도착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막대기가 5인 막대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 세타만큼을 딱 돌아가서 딱 서게 되면 요 점이 떨어지겠죠. 만약에 이 막대기의 길이가 다르면, 아무리 막대기의 길이가 다르면 아무리 돌려도 이 점에 갈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대기의 길이하고 회전한 각도를 가지고 따질 때, 이 회전한 각도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플러스 각도, 이쪽으로 갔을 때를 마이너스 각도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만큼이 세타라는 각도였다라고 치면 막대기의 길이는 5였고요. 자, 세타만큼을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두 가지만 얘기해줘도 어느 점에 떨어지는 건 동일할 건데, 이때 막대기 길이가 5면 앞에다 5를 곱해 놓으시면 됩니다. 5 곱하기 해놓고, 그 다음에 회전한 각도를 세타라고 써주면 되는데, 이거는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때 X좌표를 코사인이라고 쓰는 거고요, Y좌표를 O 사인 세타라고 쓰는 것이 삼각함수의 기본 정의예요. 그러면 자, 얘를 3,4라고 하는 점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1번과 2번을 합체해서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4라고 하는 점을 나타내는 방법은 1번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되냐면, 길이가 5인 막대기를 세타만큼 돌려서 X좌표, 길이가 5인 막대기를 세타만큼 돌려서 Y좌표. 그러면 이거랑은 똑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보실 때는요, 이 앞에 곱하기가 뭐 있느냐, 요것이 막대기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막대기의 길이가 되는 거고, 요 세타가 회전한 각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원리에서 모든 것이 떨어져 나오는 삼각함수에 대한 어떤 방법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사인 세타랑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원리를 알면 거기서 다 파생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막대기의 길이가 1이죠.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1인 막대기가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 풀이법 잘 익혀두세요. 나중에 니네 대학교 가가지고 니네 1년쯤 뒤가 되면 이제 애들 과외할 수도 있잖아. 과외해서 먹고 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요런 식으로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자, 막대기가 1인 막대기를 가지고 세타만큼을 돌렸는데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플러스 요만큼이었다. 그럼 세타만큼을 돌아왔어요. 1인 막대기가 세타만큼을 돌아갔을 때 이 점의 사인은 무슨 좌표라고요? y좌표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값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얘는 무슨 얘기입니까? 1인 막대기가 똑같은 1인 막대기가 마이너스 세타만큼 돌았으니까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 각도니까 요렇게 와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요렇게 됐을 거예요.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당연히 합동이 되겠죠. 세타가 될 테니까. 그러면 요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주시면 같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 파이 마이너스 뭐라든지 이 얘기도 다 해결이 되는 건데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과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길이가 1인 막대기가 둘 다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길이가 1인 막대기가 하나는 세타만큼으로 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게 회전하는 각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플러스는 오른쪽 방향이고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이니까 파이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큼을 빠꾸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요만큼이 세타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파이만큼 가서 세타만큼을 빠꾸 했으니까 요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도착했을 때 이 점의 y좌표는 이 점의 y좌표는 당연히 같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다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요거 세 번째 것까지 하고 갑시다. 세 번째 것까지 하면 요거 세 번째 방법이 뭡니까? 이것이 벡터예요. 이것이 벡터예요. 그러니까 자, 3,4라고 쓰는 거 애들 때 배웠던 거요. 회전해서 돌아간 거 이것이 삼각함수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벡터라고 하는 건데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이만큼을 던질게요 라고 해서 뚝 던져서 딱 떨어지는 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벡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인 거예요. 얘는 왜 이걸 집어 던진다라고 할까요? 이게 1번 갖고 2번을 해결하고 2번하고 1번, 2번은 건데 3번부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축이 만약에 100개가 돼버리면 곤란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갖다 집어 던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좌표 공간으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벡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A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3,4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 개가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벡터 할 때 맨날 벡터는 좌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 코사인을 볼 때는 무슨 좌표다? X좌표다. 그 다음에 사인은 Y좌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분 삼각함수 나오면 막대기의 길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코사인은 X좌표고 사인은 Y좌표다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이 탄젠트죠. 자, 탄젠트는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X좌표. 자, 던져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세타만큼 던져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탄젠트의 정의는 뭐냐면 X좌표 분의 Y좌표를 갖다가 탄젠트 세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X좌표 분의 Y좌표를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탄젠트는 딱 하나 문제가 있어요. 길이가 5인 막대기가 돌던 길이가 1인 막대기를 돌던 X좌표분의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를 하게 되면 이것은 값이 같아버리죠. 자, 얘 상태, 이 상태를 놓고 보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5인 막대기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럼 길이가 5인 막대기면 여기다 5 곱하기 X좌표, 5 곱하기 Y좌표는 어차피 5랑 5랑이 뭐 돼버립니다. 약분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하고 상관없는 놈이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 이거분의 이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 얘를 갖다 뭐라고 얘기하죠? 기울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를 봐야 되는 눈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칩시다. 자, 머릿속으로 우리는 사인은
사인은 y좌표고요. 코사인은 x좌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지 몰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탄젠트에 대한 처리법이 몰랐다는 얘기예요. 자, 탄젠트가 무슨 좌표분의 무슨 좌표로 x좌표분의 y좌표죠. 그럼 이걸 갖다가 삼각함수로 나타내면 x좌표가 코사인이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다시 말하면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바꿔버렸으면 자, 얘랑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약분이 됐겠죠. 자,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2 곱하기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걸 이대로 놓고 푸시면 막대기 1이 얼마의 막대기가 됩니다? 2가 되는 막대기가 되겠죠. 자, 양변에다 2분의 1 해주면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막대기 1이 얼마가 되는 겁니다? 1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요 얘기를 안다라고 하면 자, 삼각함수 중에서 하나의 값을 알잖아요. 그럼 나머지 값은 다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막대기의 길이가 1인 막대기라고 주어졌고요. 막대기가 1인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요 길이는 1이었는데요.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좌표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인 세타가.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삼각형으로 놓고 보면 이 길이도 2분의 1이라고 알려준 거고요. 이 길이도 1이라고 알려준 게 당연히 모두 나옵니다. 이 길이도 당연히 나오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자, 요점이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일 거고 여기가 사인 세타인데 그럼 요 길이가 1이니까 피타고라스 쓰게 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피타고라스에서 당연하게 떨어져 나오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이 중에 하나만 알아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코사인이 무슨 좌표라고 그랬죠? x좌표라고 그랬잖아요. x좌표라고 했는데 x좌표가 양수라는 얘기는 이 둘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y좌표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여기 와서 떨어지는 거죠, 요점이. 요 막대기는 1이었을 거고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x좌표는 우리가 구해내면 될 거고요.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지금 구하라는 게 뭐죠? 탄젠트 세타요. 그럼 뭘 구해내야 되죠? 요 길이를 구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피타고라스를 풀면은요. 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라고 하는 식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요게 사실은 요거 피타고라스랑 똑같은 겁니다. 코사인 제곱 대 사인 제곱은. 자, 그럼 코사인 제곱은 됐고요. 사인 제곱은 얼마가 됩니다? 4분의 1이 되니까 여기는 넘어가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3이라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튀어나오겠네요. 자, 근데 얘는 양수여야 되니까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자, 물어본 게 뭐죠? 탄젠트 세타 값을 물어봤잖아요.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코사인분의 사인,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를 써주시면 답이 됐던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럼 삼각함수에서는요, 요거 하나를 아시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 그리는 법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래프는 뭐 좀 이따 문제 나오면 처리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5번서부터 자, 10번 이전에서 질문이요. 6번이요. 자, 이게 오늘 수업을 해야 되는 거랑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 자, 문제부터 적어놓고 그 다음에 문제 볼게요. 자,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 AN에서요. 자, S의 N, 합을 SN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S의 4분의 S의 2가 5가 됐고요.
A의 5는 48이에요. 그 다음에 A1 더하기 A의 4값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어차피 오늘 정리해야 될 수업 내용이니까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문제 중에서 등비수열이란 말이 나올게요. 저번 시간에 내가 등차 수열은 직선으로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동의됐죠? 자, 그럼 등비수열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무슨 짓을 하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특히 미적분 하실 양반들 밥 먹듯이 또 튀어나옵니다, 이거. 자, 등비수열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A의 3이다라고 하면 이게 첫째 항 곱하기 R의 제곱이다. 혹시 동의되세요? 동의되세요? 자, AN 어떻게 구하는 거지? AN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승.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자, 등비수열이란 말이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놈이에요. 얘가 나오면 요렇게 써버릇하시라는 거예요. 요렇게 써버릇하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어떻게 하나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자, 등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등비라는 말이 나오면 식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요게 문제의 한 90%를 얘로 풀어요. 등비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요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니네 여기 딱 볼 때 SN 나오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공식 다 까먹었어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SN 공식을 몰라도 풀 수가 있어요. 얘를 SN 공식을 몰라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뭐가 정확해야 되냐면 등비라는 말이 나오면 식을 이렇게 써야 된다가 몸에 딱 배야 돼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R은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언젠가 써먹겠죠. 자, S의 4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뭡니까? 1항부터 4항까지의 합이죠. 이건 등차든 등비든 시그마든 다 똑같은 얘기예요. S의 4라고 하는 개념은. 그럼 얘를 어떻게 쓰시냐면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3항 더하기 4항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분의 S의 2라고 하는 것은 2항까지의 합을 뜻하는 거니까요. 이거를 A1 더하기 A2라고 쓰고요. 이것은 5다라고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얘기들이 나왔을 때 이 모양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었던 문제가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요?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세제곱 나누기 A 더하기 AR은 5단계 이렇게 식을 쓰실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 중에서요. 제가 저번 시간에 문제 풀 때 등차 나오면 동글뱅이 쳐놓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등비라는 말이 나오고 동글뱅이 딱 치고 식을 이렇게 정리해 버릇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A의 5는 48이라고 그랬으니까 A 곱하기 R의 4제곱은 48이다. 이제 이렇게 식이 떨어졌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제가 좀 이따 정리를 해드리긴 할 건데요. 자, 요 얘기는 지금 여기를 딱 보면 얘는 뭐로 묶을 수가 있죠? A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R이 될 거고요. 분해. 여기도 A로 묶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A를 안 썼을까? A는 어차피 두 개가 못 될 테니까 약분될 테니까. 자, 이거 여러분 지수하면서 정리할 건데요.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5제곱 그러면 A의 여기는 8승 두 개 더해주면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더하기로 되어 있으면 뭔 짓을 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더하기나 빼기로 되어 있으면 완전히 독해처럼 하세요. 보이는 손은 스크롤 학교고 지수가 더해져 있으면 공통일수로 묶는다가 포인트예요. 지수가 더해져 있으면요. 무조건 그러니까 문제를 보실 때 공통일수는 늘 체크해 버릇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얘도 어떻게 푸셔야 돼? A의 세제곱에 1 더하기 A제곱 이렇게 해 버릇하셔야 돼요. 지수가 더하기 빼기가 되어 있으면. 그럼 당연히 등비에서도 그런 일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얘가. 자,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는 5인데 사실 여기서 요거 센스가 있으면 요거 두 개씩 묶어버리면 R 제곱으로 묶으면 요거 1 더하기 R 되죠. 그럼 여기도 1 더하기 R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분의 이거 하니까 1일 거고요. 이거분의 이거 하니까 R 제곱이 될 거고요. 이것은 5다라고 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해결이 됐네요. 그죠? 자, 그럼 R 제곱이 4니까 R은 2다. 왜요? R이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자, R이 2라고 나왔으면 그 다음도 답이 줄줄줄줄 떨어져서 나오겠죠. A도 떨어질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왕 하는 김에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얘를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자, 등비라는 말을 나올 때 이렇게 쓰는 것이 문제의 90% 푸는 법이에요. 일단은 얘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되셨죠? 자, 근데 얘가 이렇게 이렇게 묶어가는 걸 알아주면 되게 좋은데요. 자, 만약에 등비수열의 합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이 문제 해결된 거죠? 이 문제 해결된 거죠?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자, AN이 나오면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승을 쓴다가 등비수열이고요. 자, SN은 자, 이제 공식 외우셔야 돼요. 이게 R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다른데 공식을 이렇게 씁시다. R이 만약에 1보다 작은 거라면 이게 편해요. 이렇게 SN 공식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1-R분의 A하고 가로치고 R의 N승 빼기 1.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써드렸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1-R분의 A 곱하기 1 아이고, 거꾸로 죄송합니다. 1-R의 N승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배우실 때는 책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R이 1보다 크다면 이렇게 되겠죠.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1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놈은 어쨌든 뭔가 숫자가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계산되겠죠. R이 있고 A가 있으면 뭐 R이 3이고 뭐 A가 뭐 4다 그러면 뭐 당연히 계산돼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계산이 뭔가가 있었다면 얘는 R의 N승 빼기 1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등비수열의 합은 무조건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해주니까 K 곱하기 R의 N승 빼기 K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K가 3이었다면 3 곱하기 R의 N승 빼기 3 이 모습이어야만 등비수열의 합인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가 3이면 여기는 빼기 3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무조건 맞아야만 등비수열의 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하나 내죠. 플러스 K.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K는 얼마여야 되냐? 그럼 보나마나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내볼게요. 자, 5 곱하기 2의 n승 빼기 5가 있었다.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 맞죠? 그쵸? 자, 여기서 요 앞에 있는 수가 뭐냐면 1-R-1분의 A가 5란 얘기 맞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요놈 보시면 돼요. n승에 있는 요놈이 공비예요. 됐죠? 그럼 공비가 얼마란 얘기입니다? 2란 얘기예요. 얘를 보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은근히 뭘 모르냐면, 자, 다시요. 어떤 식이 이렇게 주었어요. 그럼 이 식을 딱 보고 나면 얘가, 얘 n승 밑에 있는 요놈이 공비라는 걸 아시면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요. 자, 공비가 2인 거예요. n승 밑에 있는 요놈이 공비인 거예요. 자, 함정 하나 팔게요. 3 곱하기 2의 n-1승 플러스 k 요 따위로 뜻 하나 넣어놓읍시다. 요것이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k는 얼마여야 되냐? 요거 속임수죠? 자, 그러면 자, 뭘 헷갈리시면 안 돼요? AN에서는 n-1이어야 되고요. SN에서는 그냥 n승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2분의 1을 잘라버리고 나니까 얘는 2분의 3 곱하기 2의 n승 플러스 k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k는 얼마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 돼요.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체크해내는 걸 하셔야 되냐면 R이 2라는 걸 체크해내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내가 여기서 시간 끄는 이유가 있네. 이걸 안 해요. 여기서 R이 2라는 걸 인식 안 해요. 여기 R이 2거든요. 2거든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럼 A도 나올 수 있는데 얘가 뭐냐면요. R-1분의 A가 2분의 3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R이 2였으니까요. A 값도 금방 2분의 3이라고 튀어나오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 등비수열합 SN의 공식은 어떻게 쳐다보시면 되냐면 요렇게 외워두시라는 거예요. 요렇게 기억을 해요. 자, 이쪽도 당연히 R이 1보다 작다면 요렇게 써야 되니까 등비수열합은 요렇게 해두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등차를 정리할 때 등차의 일반항은 직선이다. A에는 직선이다. 등차의 SN은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등비수열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래프로 보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자, 여기가 x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a 곱하기 x의 n-1승. 즉 이것을 x라고 fx라고 하면 fx는 a 곱하기 r의 x-1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뭐의 그래프가 됩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돼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r이 1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r이 1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여기가 만약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고 칩시다. 직선 위의 점이 아니고 지수함수 위의 점이 되어 있는데 얘가 만약에 1, 2, 3이었다 그러면 얘랑은 당연히 무슨 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내가 요거를 여기는 크게 제가 이런 식으로 풀으라고는 안 하고 여러분 개념만 알아두세요. 이렇게 풀게 되면 또 얘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것보다 계산에 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개념은 이렇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SN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요. 이게 요만큼이 빠지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축이 바뀌어요. 이렇게. 축이 바뀌어서 있을 때 요게 합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차례차례 이건 SN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별로 득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개념만 지수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실제로 여러분 등비수열의 합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여기가 이렇게 떴는데 이것을 SN 공식 써놓고 문제를 풀게 되면 이런 식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제 얘를 SN에 대한 공식으로 썼다라고 계산하라고 문제를 풉시다. 만약에 문제가 A의 뭐 4가 5라고 그랬나? A의 5가 4라고 그랬나? A의 5가 40가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냐면요. 요게 등비라고 얘기가 되어 있으면 아래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일단 머릿속에 그렇게 가요. 일단 그렇게 푸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얘를 갖다가 SN의 식으로 썼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쓰셔야 되죠. SN은 R-1은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써놓고 얘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S의 2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요. R-1은 A 곱하기 R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분해. 자, S의 4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4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만약에 식으로 썼다라고 하면 자, 근데 어차피 요거 두 개는 뭐가 됩니다? 약분이 됐겠죠. 자, 근데 요것도 인수분해하고 나니까 요것도 약분되고 나면 R제곱 플러스 1이 5다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놈을 악한 놈이든지 죽은 놈이든지 사실 정확하게 하나 풀 줄 아셨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근데 SN에 대한 공식을 이렇게 기억해 보러 하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되게 촌스예요. 겁나게 촌스예요. 이렇게 푸시는 건 되게 촌스러운 풀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등비수열의 AN, SN 정리가 됐으면 중앙 하나만 정리하면 됩니다. 얘가 1이고 3이고 9다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 X하고 Y하고 Z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할 때 등비 중앙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됩니다? 양쪽 꼴을 곱한 것은 이놈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등비 중앙 그리고 Y 제곱은 X 곱하기 Z다. 이게 등비 중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럼 이제 6번에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렸을 거고요. 자, 10번 사이에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9번이요? 네, 9번 갑니다. 자, 좌표 평면의 2점 0,0하고요. 로그 2의 9,k를 지나는 직선이 자, 그럼 이제 이거를요. 여러분 이거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어버릇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풀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시간 낭비해요. 자꾸 시간 모자라는 양반들 그렇게 풀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쭉쭉 진행을 하고 나가셔야 돼요.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합니다. 두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0,0이었고요. 또 하나는 로그 2의 9,k다라고 돼 있어요. k는 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지나는 직선이 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요. 뒤는 안 읽었어요. 그냥 문제가 나오면요. 앞에서부터 쭉쭉 정리를 하면서 가버릇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해버릇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다 읽고 나는 머릿속으로 암산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위에서 나오면 이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자, 이것을 지나는 직선이 자, 로그 3의 4의 3 x 플러스 로그 9의 8의 y 빼기 2는 0의 수직. 그럼 수직이 되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를 마이너스 1이다가 튀어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나 아직 그 문제를 읽지도 않고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요? 로그 2의 9 분의 k가 이것의 기울기겠죠. x좌표분의 y좌표 쓰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곱하기. 자, 이것의 기울기는요. 요 놈이 넘어갔을 거고 요거로 나눠줬을 테니까요. 로그 9의 8 분의 로그 4의 3이 마이너스로 붙어서 요 놈이 마이너스니까 요것은 1이다라고 나왔겠죠. 그럼 뭔가에 뭐 수직이다 기울기다 이거는 그냥 여기가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자, 이래놓고 물어본 것이 뭐냐면 3의 k승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여러분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로그의 계산에서는요. 자, 로그가 나왔어요. 로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정립이 딱 돼야 됩니다. 로그가 나왔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요. 범위 잡으셔야 돼요. 습관이 되셔야 돼요. 로그가 나오면 무조건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로그 A 뭐 여기에 뭐 A의 X-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로그가 나오면 무조건 범위부터 잡습니다. 이거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맞죠? 자, 이것도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지금 미하고 진수는 몽땅 다 0보다 커야 돼요. 요거 두 놈은 다 0보다 커야 되는데 단 밑은 뭐가 되면 안 되죠? 1이 되면 안 된다. 이거 범위를 정확하게 잡아보는 다시. 로그가 나오면 제일 처음에 잡으세요. 습관이 되셔야 돼요. 로그 나오는 순간에 무조건 범위부터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밑이 같아야 돼요. 밑이 같아야 돼요. 로그의 계산은 밑이 같아야만 계산이 돼요. 밑이 다르면 계산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로그를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처음에 나오자마자 범위부터 잡는다. 두 번째는요, 밑이 같아야 된다. 이 두 개가 몸에 쫙 배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됐던 건 뭘까요? 밑이 2구, 여기는 9구, 여기는 4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밑을 갖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를 잡죠. 범위는 숫자니까 다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죠? 자, 범위는 고민할 게 없고. 그 다음에는 밑을 갖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밑을 뭐로 바꿀까요? 2로 바꿀까요? 2로 바꿉시다. 자, 그럼 요 놈의 밑을 2로 바꾸면 요 놈은 로그 2의 9 분의 로그 2의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로그 2의 4라고 했다라고 칩시다. 그냥 제가 무식하게 갈게요.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냥 무식하게 제가 이렇게 해버릴게요. 자, 이러면 로그가 나왔을 때 하셔야 되는 제일 첫 번째 게 뭐예요? 밑을 갖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놈과 요놈은 뭐가 돼버리네요? 약분이 돼버렸겠죠. 맞죠? 그럼 요놈은 얼마가 되네요? 3이 되나요? 2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여기 3이 됐을 거고요. 자, 요놈은 얼마가 됩니다? 2가 됐겠네요. 그죠? 그러면 K 곱하기 여긴 3분의 2분의 로그 2의 3 이렇게 생겨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요놈은 뭐가 되겠어요? 6분의 이렇게 생겨 먹은 거죠. 자, 요놈이 1이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K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이제 6이었을 거고요. 로그 2의 3분의 6이다라고 하는 값이 K 값으로 나왔던 거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했는데 나는 문제가 안 풀렸다. 일단 첫 번째는 요거 정리해 두셔야 돼요. 로그가 나왔을 때 나는 무슨 짓을 해야 된다? 범위 잡아야 된다. 무조건 언제? 나오자마자 무조건 로그는 범위부터 잡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밑이 같아야 돼요. 밑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밑변환까지는 뭐 그냥 그렇게만 하실만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에서 이거 하셔야 되죠. 요것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의 정의가 뭐냐는 겁니다. (3의) 몇 승을 하면 2가 될까요? 라는 거거든요. 3의 몇 승을 하면 2가 될까요? 자, 로그의 정의 갈게요. 3의 몇 승이 2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 이 A를 요 값이 얼마인지 이거 암산해서 풀 수 있는 사람. 3의 1승은 3이잖아요. 3의 0승은 1이잖아요. 그럼 얘는 대충 0과 1 사이에 어떤 값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값은 무리수라 계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요 놈을 갖다가 기호로 나타내고 싶어서 나온 게 로그예요. 그럼 이 A라고 하는 수는 자, 밑을 3으로 했을 때 2를 만드는 수다. 밑을 3으로 했을 때 2를 만드는 애다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A의 비승은 C가 있었어요. A의 비승은 C가 있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가르쳐주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얘를 몰라요. 요 수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서 기호로 정의한 게 루트입니다. 요 밑에 있는 수 있잖아요. 요 밑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서 요걸 기호로 정의한 게, 즉 얘는 뭐냐면 제곱하면 5 만드는 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루트라고 쓰고요. 요 놈을 여기다 쬐끄맣게 쓴 거고요. 5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얘 제곱하면 5가 되는 수거든요. 그러면 다시요. A의 4제곱이 3이다라고 했다라고 칩시다. 그때 A를 갖다가 요 밑에 있는 놈을 정의하고 싶어서 나온 이 숫자를 정의하고 싶어서는 왜
4의 루트 요 조그맣게 여기다 쓰고 3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놈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얘는 제곱하면 5 나오는 수고요. 얘는 4제곱하면 3 나오는 수죠. 이것이 정의예요. 루트 3의 제곱은 3이죠. 당연히. 왜 그럴까요? 요놈의 정의가 뭐죠? 제곱하면 3 나오는 수니까. 그러면 자 3의 루트 5가 있는데 그걸 세제곱을 했으면 이것도 당연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얘의 정의가 세제곱하면 5대 5 나오는 수라는 것의 정의거든요. 얘가. 그럼 얘는 세제곱하면 당연히 5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이놈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이놈의 정의는 자 아까 A의 B승은 C에서 아까 요 놈을 정의하고 싶어서 나온 놈이 루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요 놈을 정의하고 싶어서 나온 게 바로 로그예요. 똑같은 식에서. 그러면 자 2의 B제곱이 3이었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요것을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요 놈. 즉 지수를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요 놈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쓸 때 요 놈을 갖다 기호로 나타내는 게 바로 로그예요. 이 B 값을 정의하고 싶어서. 그럼 얘는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밑에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을 만드니까 3 이렇게 쓰는 거. 요걸 진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든 여기에 쓰는 숫자나 로그에 여기 있는 숫자는 요수 C를 말하는 겁니다. 이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자, 그 다음에 로그를 썼다는 얘기는 지수가 값이 애매하니까 이걸 기호로 나타내 주는 거구나. 그래서 밑이 2니까 여기를 밑에다가 써놓고요. 숫자가 나오니까 숫자. 얘가 그래서 진수라고 해요. 얘가 진짜 우리가 알던 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밑이라고 하고 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놈의 정의가 뭐냐? 요 놈의 정의거든요. 2를 밑에다 두면 3을 만드는 지수라는 뜻이에요. 얘가. 2를 밑에다 두면 3을 만드는 지수다라는 뜻이 얘입니다. 얘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을 밑에다 두면 2를 만드는 지수라는 뜻이에요. 로그라고 하는 거죠. 요건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겁니다. 2가 돼야 되죠. 왜 그럴까요? 이것의 정의가 3을 밑에다 두면 2를 만들 수 있는 지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은 당연히 2라고 나와야 돼. 그래서 요놈과 요놈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K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요것이 K인데 3의 K승을 물어봤죠. 그럼 아까 개념을 쓰기 위해서는 요놈이 3을 밑에다 뒀잖아요. 얘는 뭐가 되죠? 2를 밑에다 뒀잖아요. 그러니까 밑을 뭐로 바꿔주면 됩니다. 3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 무식하게 할게요. 로그 3의 2분의 로그 3의 3분의 6이다가 되니까 이 놈은 1이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요거는 6 곱하기 로그 3의 2가 됐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3에 됐어요. 자, 요 놈은 긁어 올라가니까요. 2의 6승이 됐을 거고요. 꾹 해서 답은 2의 6승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요거 이제 잊어버려서 그런데요. 조금씩 이거 문제 풀어 나가시다 보면은요. 조금씩 익숙해져요. 이거 나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 이전에서 없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 이전에서 질문. 12번이요. 실수 A에 대해서요. 함수 fx는 (3x) 플러스 3x 플러스 a인데요.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고요. 3x 플러스 a가 있고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거나 수능까지 갈 때요. 100% 이 문제들은 걸릴 거예요. 무조건 얘는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즉 어떤 fx를 갖다가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잘라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 놓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요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요. 얘를 안 가르쳐 줄 때도 있어요. 그냥 0보다 클 때만 가르쳐 줄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얘는 지금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된 거예요. 0보다 작을 때도 정의가 됐고 0보다 클 때도 정의가 됐으니까 모든 실수에 정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요렇게만 정의를 줍니다. 그럼 0보다 클 때만 정의를 해줬으니까요. 3x 플러스 a는 a 값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됐을 거 아니에요. 자, 문제는 여기는요. 그렇죠? 자,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얘가 왼쪽 오른쪽을 잘라놨다 그러면 오른쪽은 얘를 그리면 되고 왼쪽은 얘를 그리면 된다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쪽만 정의해놨잖아요. 여기는요.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사인을 그려놓을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지수 함수를 그려놓을 수도 있고요. 로그 함수를 그려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가 있긴 있는데 뭔 짓을 할지 몰라. 여기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작년도 수능이에요. 작년도 수능이 나왔거든요. 한쪽만 딱 정리해 주고요. 나머지 쪽은 정의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뭔 짓을 할지 몰라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이놈을 연장시켜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자, 얘가 왼쪽과 오른쪽을 잘라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죠? 연속인지부터 보통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a 나오네요. 여기다도 0 집어넣으니까 a 나오죠. 그럼 얘는 붙었다는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a는 어딘가 있는데 a가 양수다 음수다라는 말이 없으니까요. 그냥 a는 대충 어딘가 있다라고 칩시다. 오르락 내리락은 모른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오른쪽은 3x 플러스 a니까 기울기가 3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은 2차 함수인데 이거 2차 함수 그릴 때 내가 뭐 반드시 체크해 버릇하라 그랬죠. 꼭지점. 2차 함수를 그리실 때는요. 반드시 꼭지점 체크해 버릇하세요. 자, 꼭지점을 체크하는 방법은 근각의 관계로 문제를 체크한다면 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x가 되니까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꼭지점이 돼가지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와야겠죠. 여러분 이거 꼭 체크해 버릇하세요. 제가 3차는 뭘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체크하라고 그랬죠? 습관 되셔야 돼요. 3차는 여기를 체크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2차는 꼭지점 체크한다. 이게 몸에 쫙쫙 배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습관적으로. 자, 그래서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됐을 거고요.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오르락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직선이.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오르락 내리락 되는 겁니다. 자, gx는 마이너스 4부터 x까지 ft의 dt라고 돼 있어요. 이 문제 이거 100% 해석이죠. 맞지? 이거 해석 이건 완전히 그냥 이건 죽어도 해석이잖아요. 어떻게 했더라? 적분 구간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 그죠?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g에 마이너스 4는 0이다가 됐겠죠. 그 다음에 양변 뭐 들어가야 돼요? 미분 들어가셔야 되죠. 그러면 g 프라임 x는 뭐가 되냐면 fx 동의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빼박 해석이에요. 이건 이거 장담해도 좋은데요. 이거 안 나오는 수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g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g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g 프라임 x를 줬으면 자 여기서 이제 추가되셔야 되는 게 뭐예요? 프라임 x가 있으면 gx 그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이 fx인데 fx가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경우였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다 플러스니까요. 얘는 다 플러스니까 계속 증가하겠죠. 맞아요? 근데 g의 마이너스가 여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였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증가했을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생겨 먹었다면요. 이렇게 생겨 먹었다면 자 여기 이게 프라임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는 위에 있으니까 증가 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쨌든 감소 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 중.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얘기 하는데 지금 여러분 멍 때리고 계시다는 얘기는 프라임 x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인데 프라임을 알면 gx를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밑에 있으면 내려가는 거고 위에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려져 있으면 되게 쉬워요. 위면 아 올라가는 중, 밑에 있으면 아 내려가는 중, 그 다음에 여기서 아 올라가는 중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가 2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2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문제 12번 문제는요. 이건 저기 뭐야 3등급 받겠다 하더라도 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4점이지만 이 개념은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걸 연습해서 반드시 맞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2였다는 얘기는요. x에다 2 넣었을 때 0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x에다 2를 넣었을 때 0 나왔다니까 a가 뭐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뭐겠어요? 마이너스 6이었겠죠. 여기까지 일단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가 자 그럼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3으로 묶어주니까 x제곱 플러스 x 빼기 2가 되니까 1, 2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2였을 거고 여기는 아마 이쪽 거는 1이었을 텐데 더 이상 안 그렸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어디 극대가 되는 것은 어디겠어요? 마이너스 2일 때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문제는 이제 극대값이죠. 요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마이너스 2에서 자,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g의 마이너스 2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다 해놓고 여기서 문제 틀리면 진짜 억울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천천히 갑시다. g의 마이너스 2 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gx를 구해서 거기다 마이너스 2를 넣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해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아까 g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4부터 x까지 ft의 dt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ft의 dt다 라고 풀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구하든 저렇게 구하든 다 똑같습니다만 언제는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언제는 gx를 구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얘기해주세요. 자 그럼 ft를 갖다가 어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ft를 얘를 갖다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3은 바깥으로 뽑아내고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의 dt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그럼 만약에 gx를 구하는 방법의 풀이까지 연습을 합시다. 지금 이쪽 부분에서 이 gx를 구할 때는요, 얘는 지금 이놈을 적분한 값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놈을 적분한 값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 제곱 빼기 6x 플러스 c가 gx가 되는 거죠. 그냥 적분만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아까 g의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이 있었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넣어서 0이 나오게 하면 c 값이 나와요. 거기다가 2를 넣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나마 이건 여러분 이번에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조금 난 수가 있죠. 요런 정도의 문제는 반드시 익혀두셔야 돼요. 이 풀이법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범위 자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모의고사 볼 때마다 범위 자르는 문제 안 나오는 문제 없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 구간 넣어가지고 연속일주부터 체크해버릇 하는 것부터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17번 사이에서 질문. 13번, 14번 저번 주에 풀어드렸죠. 그 다음에 20번 사이에서 질문. 18번이요? 15번이요? 15번. 아, 요거. 아마 여러분 문제 나올 때마다요. 한동안 이거 계속 질문 나올 거예요. 아마 끝없이 질문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여기는 아마 이 앞부분에서 골 때리게 냈을 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야가 이 분야일 거예요. 근데 얘는 좀 케이스들이 많아서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를 접근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정리를 할게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요. A의 N 플러스 1은 AN인데 그 다음에 조건을 되게 잘 보셔야 돼요. AN이 N보다 크면 야, 요놈을 정리를 했네요. 굉장히 독특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3n-2가 되고 빼기 AN을 써라. 이건 AN이 N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의 5가 되도록 하는 A의 일값들의 곱은 일단 이런 문제 보실 때 이런 문제 보실 때요. 요 조건을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이 조건을 되게 잘 보셔야 돼요. 보통 얘가 항수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조건 주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조건을 주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요. 이거를 갖다가 어떨 때는 짝수, 홀수라고 줄 때도 있고요. 요게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이렇게 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n이 뭐라고 줄 때도 있고요. an이 뭐라고 줄 때도 있어요. 그럼 나온 값이 어떠면 이렇게 될 때도 있고요. n이면 항수가 자 천천히 볼게요. 여기서 문제를 줄 때 n을 가지고 문제를 줄 때가 있고요. 조건에서 an을 줄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an이 양수면 an이 음수면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걸 갖다 n이 홀수면 n이 짝수면 요렇게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n을 갖고 건드릴 때가 있고요. an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요 n이 짝수냐 홀수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즉 요 항수를 뜻하는 거거든요. 항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푸냐면요.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풀어요.
미리부터 짝수와 홀수를 n으로 구분을 해놔버립니다. n을 건드렸다고 칩시다. n을 건드렸을 경우에 나는 항수를 이렇게 잘라놔요. 그럼 동그라미는 홀수고요. 물결은 짝수인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다시요. 일단 지금 제가 이건 뭘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냐면 논리적으로요. 항수를 갖고 건드렸을 때, 자, 하나 더 드릴게요. n을 갖고 건드렸을 때입니다. 자, n을 딱 해놓고 n이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면 뭐 여기 두 개로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3으로 나눠서 떨어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떻게 쓰냐면요.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저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n을 갖다 건드린 거란 말이에요. 항수를 갖다 건드렸을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n이 여기면 그럼 위로 가야 되는구나. 나머지는 밑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수에서부터 쓸 때부터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놔 버릇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an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an이 양수면 또는 an이 음수면 또는 an이 짝수면 홀수면 이렇게 건드려 놓습니다. 그럼 여기에 써 있는 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이제 an을 건드렸다고 싶다. 그럼 이건 앞에서부터 계산해 나가든지 뒤에서부터 거꾸로 계산해 오든지 계산해 나가서 양수가 되느냐 음수가 되느냐 이렇게 따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요 an 건드리면 이제 숫자가 이제 되게 골치 아파지죠. 자,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이건 이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나중에 딱 맞는다라고 할 때까지는요, 논리들이 좀 쌓여야 돼요. 자, 얘들이 이런 식으로 냈구나, 이런 식으로 냈구나 하는 것들이 좀 쌓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IQ 테스트 돼요. 자, 얘는 근데 아주 독특하게 낸 거죠. 이 값이 얘보다 크면 작으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2였다 그러면 여기 n이 2였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놈이 2보다 크면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이제 그럼 머릿속에 헷갈리죠. 이게 뭔 소린가? 근데 일단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내가 풀어나갈 때 내 머릿속에 나는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거 나까지만 하세요. 나도 못 푸는 건 그냥 여러분들 그러려니 하세요. 나도 못 푸는 건 더럽게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못 풀 수 있죠. 뭐 얘들이 무슨 내가 IQ 20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그럼 주어진 거 보세요. A의 5가 5라고 주어졌죠. 물어본 건 A1이죠. 이때 어떤 짓을 하냐면 나는 어떤 짓을 하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저는 이렇게 써요. 어쨌든 얘가 1부터 5까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 물어보는 것이 A의 5가 5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A1, A2, A3, A4, A5예요. 근데 어차피 A는 안 쓸 거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자, 1항, 2항, 3항, 4항, 5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N이죠? 1, 2, 3, 4, 5. 그럼 만약에 얘가 A의 12가 얼마나 라고 해서 1부터 12까지 쓰시면 돼요. A 1부터 12까지 가는데 A의 9가 어떠고 그럼 9부터 12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는요. 공간을 넓게 확인해 놓고 이렇게 쓰시래요. 1, 2, 3, 4, 5.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일단 공간을 1, 2, 3, 4, 5 이렇게 잡습니다. 자, 지금 물어본 건 요 놈의 곱이 얼마냐는 거고요. 주어진 건 요 값이 얼마라고 했죠? 5라고 주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확실한 건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걸 물어본 거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본 거고요. 확실한 건 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경우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건 앞에서부터 쭉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건 뒤에서부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걸 선호하냐면요. 거의 대부분 문제의 95%는 뭐냐면요. 숫자가 주어지면 여기서부터 거꾸로 오는 걸 저는 선호를 해요. 여기서부터 가게 되면요. 이 수가 얼마인지가 너무 막막해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혹시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나요? 아, n만 자연수네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일단 처음에 이러셔야 됩니다. 요 얘기를 처음에 집중하세요. 요 귀납법을 풀 때는 요 놈의 문제를 딱 집중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것 중에서 1하고 5의 케이스면 1부터 5까지 쭉 늘려서 써 놓으시는 거예요. 넣을 때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 놓으시는 거예요. 요건 몸의 배설이에요. 아, 이렇게 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몸의 배설이에요. 자, 그럼 요 놈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거꾸로 올 때는 어떻게 풀 거냐. 여러분 잘 보세요. A의 5가 되기 위해서는 N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4를 넣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4를 넣게 되면 A의 5는 A4가 되거나 이럴 때 A의 4가 4보다 크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로 딱 갈라져야 돼. 자, 여기가 어렵습니다. 얘가 4보다 크냐 아니면 4보다 작거나 같으냐에 따라서 갈라지죠. 여기서 케이스가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요식을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문제를 갖다가 그냥 암산으로 쭉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없어요. 이게 뭔 말인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될 때까지 여기 좀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쭉 나갈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A에 5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N에다가 5가 되려면 4를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되거나 아니면 4를 집어넣으니까 10이 10 빼기 A의 4가 되겠죠. 4를 넣은 거예요 그냥. 그럼 요렇게 되면 여기는 A의 4가 4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근데 이 값이 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의 4가 지금 이 경우에 하면 5면은 해결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요. A의 4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5가 돼야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조건이 안 맞잖아요. 지금 좀 전에 내가 어떻게 풀었냐면요. 얘가 4보다 크다면과 4보다 작다면을 풀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케이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5라는 것이 확정이 된 거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4보다 큰 놈하고 4보다 작은 것 중에 그거 말고는 다른 숫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여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3보다 크면과 3보다 작으면으로 갈라지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4가 될 거고요.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3이 될 건데 여기는 10이 아니겠죠? 이제 3을 집어넣으니까 7이 되려나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여기가 5였어요. 그럼 A3이 5면은 해결이 되겠죠? 근데 그럼 이 경우에는 뭐가 되겠죠? 2가 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여기서 두 개로 갈라진 거죠, 이제. 두 번만 더 하면 되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문제는요, 이 조건을요,
얘들이 온갖 짓을 다 해서 낼 수 있어요. 막 이렇게도 내고 저렇게 내고 온갖 짓을 다 해서 냅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굉장히 이런 문제들의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일단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을요. 이런 써보는 것부터 접근하셔야 돼요. 여기, 여기요. 요렇게. 자, 어떨 때는 앞에서부터 갈 거고요. 어떤 건 뒤서부터 올 거예요. 근데 95% 이상의 문제는요. 숫자가 써있는 데부터 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얘를 여기서 갈 때 어떻게 할 거냐인데요. 이거를 이 조건에 맞춰서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4보다 크냐 4보다 작으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천천히 이렇게 써놓고요. 여기 요식을 써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하면서 아 얘가 어떠한 알고리즘 갖고 나한테 문제를 풀게 하는구나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3보다 큰 거냐 3보다 작은 거냐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 다음 거 갈 때는 요 놈이 2보다 큰 거냐 2보다 작은 거냐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도요. 이놈이 2보다 큰 거냐 2보다 작은 거냐로 가셔야겠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야, 이거는 일단 제가 끝까지 답을 안 내드릴 거예요. 요건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얘를 풀어나가는 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요.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반적인 풀이 과정에 내 머릿속에 있는 알고리즘의 순서입니다. 이게. 물론 이 알고리즘이 또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다음번에 또 다른 알고리즘이 나와요. 근데 그거 여러분 한 2, 30번 하시다 보면은요. 이제 똑같은 놈들이 대충 비슷한 원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요거 요렇게 해서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 것까지 해서 질문이요. 나머지 다 풀어드리는 18번 있었지? 18번이요. 자, 수열 AN에 대해서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AK고요.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의 AK 값이 137이래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AK에서요.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의 EAK는 101이랍니다. 이때 A의 10은 얼마냐? 이렇게. 시그마가 나왔을 때 하셔야 되는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분리, 두 번째가요 공식이요, 세 번째가 대입. 요 세 가지를 쓰시면 분리, 공식, 대입 이렇게 세 가지를 쓰시면. 시그마 분리는 뭐냐면요. 시그마 안에 뭔가 더하기 빼기로 나와 있을 경우에 이건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다. 이건 인티그랄하고 똑같죠. 시그마나 인티그랄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요. 역시나 똑같은 개념 인티그랄의 fx 더하기 빼기 gx의 dx 하셔도 분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시그마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얘가. 자, 시그마가 나오면 일단 더하기 빼기는 분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공식이 성립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시그마 K요. K는 1부터 N까지 갔을 때. 자, 요거 공식. 시그마에 대한 모든 공식은 N에 N 플러스 1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미적분할 때는 얘기해주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잊어버리신 분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공식 다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시그마 K는 두 번째요.
K의 제곱이요. 여러분 여기서 공식은 무조건 n 곱하기 n 플러스 1은 다 있어요. 시그마 공식은. 자, 이거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여러분 요거 조심하세요. 이거 빼기라고 쓰시는 양반들 겁나게 많습니다. 플러스 1이에요. 천천히 쓰면서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자, 세 번째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세제곱. 이거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혹시나 요거는 이제 요거는 조금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해서 K에 K 플러스 1이 있어요. K는 1부터 N까지. 요것도 공식을 플러스 1로 알아두시면 좀 좋긴 하거든요. 하나가 있을 때 2분의 2개. 두 개가 이렇게 일씩 있을 때는 3분의 3개. 근데 얘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냥 알아두면 좀 편하다는데 왜? 얘는 분리시켜서 풀어도 되긴 되거든요. 몰라도 죽지는 않아요. 얘는. 그러니까 알면 좀 빠른 것 뿐이고요. 요거는 필수는 아닙니다만 요거 연장 쭉 이렇게 나가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가 시그마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시그마 공식, 분리 공식은 이제 계산에 관련된 얘기고요. 근데 은근히 마지막 세 번째 거에 대해서 잘 안 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 대입이 뭐냐면요. K에다 1, 2, 3, 4 넣으라는 거예요. 그냥. K에다 1, 2, 3, 4 넣으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굉장히 무식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분리도 안 되고 공식도 없잖아요. 그럼 1, 2, 3, 4 넣어서 더 하시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요. 요게 대입이에요. 그냥 대입하세요. 여기까지를 더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A9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137이라고 했죠. 저는 그냥 몰라서 그냥 쓴 거예요. 시그마가 나와서 그냥 1, 2, 3, 4를 넣은 것 뿐이에요. 얘요. 에서 빼기 이것이 101이래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A의 10이 얼마인지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요것이 하나의 식이고요. 요것이 하나의 식이에요. 근데 물어본 건 A의 10이니까 A의 10만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계산한다라고 치면 A 원서부터 A9까지는 두 개가 있을 거고 A의 10은 하나가 있을 거고 137이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계산해 주면 A 원서부터 A의 9까지는 마이너스 1이었겠네요? 그 다음에 A의 10이 있겠죠? 이것은 101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A의 10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놈은 그러면 X고 이놈은 X고 이놈은 Y라고 생각하면
2x 플러스 y는 137이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01이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이러셔야 돼요. 시그마가 나왔잖아요. 분리 공식 대입. 일단 명확하게 그거 알고 계세요. 뭘 잘못하냐면 대입이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모르는 무슨 방법이 있나 요거 아니에요. 그냥 확신을 갖고 가시면 내가 아는 거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연립인 거죠, 그냥. 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그마 나왔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분리공식 대입 생각하세요. 대입 써놓으시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쉬었다 얘기했어요. 쉬었다 갑시다. 이따가